김연자의 삶은 트로트와 엔카의 음조가 깊은 슬픔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우러진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1959년 1월 25일 광주에서 태어난 김연자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으며 일본에서는 엔카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노래의 꽃다발, 정말인가요? 수은 등과 같은 노래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개인적인 상실, 가슴 아픈 실패, 그리고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습니다. 66세의 김연자는 가장 큰 슬픔, 남편 오카 히로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녀를 소리 없이 울게 만들었던 시련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복력의 증거이자 가장 밝은 별조차도 어둠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김연자 씨에게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슬픔은 그녀와 그녀의 음악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주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김연자는 아버지가 미용사로 일하셨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의고 그녀와 형제자매들은 불확실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어린 시절 새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살 돈이 없어 가난에 시달렸다고 김연자는 고백했습니다. 고향 광주를 떠나 가족의 도움 없이 서울에서 음악의 꿈을 펼쳐야 했을 때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이면 서울의 작은 월세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슬픔은 상실감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곳 없이 혹독한 세상을 홀로 마주해야 했던 외로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고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김연자 초기 음악 활동 시절 큰 영감을 주었던 음악계의 절친한 친구를 잃은 것입니다.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였던 이 친구는 1980년대 함께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연자는 이 친구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엔카 음악에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었고 그의 격려가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상실감은 그녀를 몇 달 동안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업실에 앉아 큰 무대를 꿈꾸며 웃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친구의 무덤 앞에 서서 꽃다발을 놓고 삶의 덧없음에 무력감을 느끼며 울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슬픔은 그녀가 진심으로 상처받았다고 느낀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고 그녀가 글을 쓰고 공연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 감정적이고 진심이 담긴 노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연자의 경력은 화려한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 그리고 그녀를 울게 만드는 투쟁이 뒤섞인 화려한 그림입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음악 여정을 시작하여 11살에 광주에서 열린 벚꽃가요제에 참가했습니다.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녀의 소지품을 전당포에 맡겨 그녀가 대회 의상을 만들게 했고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그녀의 꿈의 문이 열렸습니다. 14살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학교에서 퇴학시키고 가수의 길을 걷도록 서울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974년 TBC 전국가요 신인 스타쇼에서 우승하여 김학송이 쓴 노래 Tell Me로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공식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 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하고 프로듀서의 압박에 맞서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목소리는 쉰 채 몸은 지쳐가는 밤도 있었지만 그녀는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김연자 씨는 1981년 36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한국 트로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앨범 꽃다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82년 정말인가요? 1984년 수은 등등의 노래는 그녀의 트로트 음악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이
자신의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던 시절을 떠올렸고 무대에 서서 수천 명의 박수갈채를 듣는 순간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엔카 음악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며 엔카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도쿄, 오사카는 물론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의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해외 공연이 꿈이 이루어진 것과 같았지만 일본어로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외국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연자의 커리어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는 1977년 처음 일본에 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강제 귀국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이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낯선 시장에서 성공할 재능이 있는지 자신에 대한 회의감에 사로잡혔던 적도 있습니다.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읽으며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00년대 케이팝 열풍으로 트로트 음악의 매력이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관객을 사로잡지 못했고 어느 날 무대에 서서 텅 빈 객석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분장실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음악계에서 자신이 아직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좌절은 가슴 아팠지만 그녀에게 다시 일어서서 계속 싸워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2010년대 후반 트로트 음악의 뉴트로 열풍과 함께 힘차게 재기했습니다. 김연자의 업적은 히트곡을 내거나 수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트로트와 엔카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통 음악도 현대 음악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수년간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문화를 연구하고 세계 시장에 적합한 곡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곡을 만들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한 곡을 반복해서 불렀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혼자 앉아 압박감에 울기도 했지만 관객들의 사랑이 그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연자는 또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트롯 챔피언과 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후배 가수들을 멘토링하고 트로트 음악의 부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장윤정과 같은 후배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유산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데 특히 고향인 광주의 소외계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장학기금을 설립하기도 했고 고향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꿈에 대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그녀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연자가 항상 목표로 삼아온 또 다른 업적은 연예계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강인한 여성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TV 프로그램과 인터뷰에 출연하여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신의 여정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노래하며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새긴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끈기는 그녀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녀는 그녀의 유산이 관객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김연자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1981년 제1교포 사업가 오카 히로시와 결혼하여 거의 30년 동안 도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히로시는 특히 그녀가 엔카 음악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이주했을 때 그녀의 음악 활동을 든든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히로시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생활 초기에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항상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연자는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도쿄를 산책하고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순간들을 떠올렸는데 그 순간들이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자와 오카 히로시의 결혼 생활은 항상 행복했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문화적 차이와 일본 생활의 압박감에 맞서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김연자는 종종 방황했고 삶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히로시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다툰 후 거실에 혼자 앉아 결혼 사진을 보며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울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31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2년에 끝났습니다. 김연자는 이 이별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은 듯한 슬픔을 느꼈던 날들을 회상하며 그 순간의 눈물은 히로시에 대한 깊은 사랑의 증거이자 그녀가 견뎌내야 했던 상처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김연자와 그녀의 결혼 생활의 비극적인 종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히로시 오카와의 이혼 후 겪게 된 정신적 붕괴와 거의 30년간 일본에서 살아온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었습니다. 2012년 귀국 후 김연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매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경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공연이 실패로 끝나고 대기실에 앉아 거울을 보며 잊혀진 것 같은 슬픔에 울기도 했습니다. 히로시와의 이별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남편일 뿐